자, 첫 번째 명제는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참, 거짓에 대한 구분이 확실한 문장이나 식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는 짝수다 라고 하면은 이는 짝수가 맞는 말이지. 참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이라는 확실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3은 6이다. 1 더하기 3은 6 아니지?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확실한 문장인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에서, 뭐, 가장, 뭐라고 할까, 좀 잘생긴 학생은, 뭐, 누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잘생긴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명제로 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참, 거짓이 확실한 문장들만 다룰 거야 라는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참, 거짓이 확실한 문장을 이제 명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는 짝수다 라는 명제로 가져갈게. 이 명제를 P라고 할게. 자, 이 P라는 명제에 대해서 부정을 할 때가 있어. 부정이면은 이제 이는 짝수가 아니다가 되겠지? 이는 짝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이제 이런 문자로도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물결 표시를 해. 그리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는 거야.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을 이렇게 표시한다. 중요한 거는 부정할 때 부정을 두 번 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 뭐 얘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야. 그럼 결국 사람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이 두 번 겹쳐버리면 얘는 부정 두 개가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돼요. 그다음 조건이라는 게 있어. 이 조건이 뭐냐면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명제라고 생각하면 돼.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 x는 소수다라고 하면은 이건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p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px라는 건 x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이거랑 같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조건에서 참이 되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x는 6의 약수다 라는 조건이 있다고 칠게. 이렇게 되면은 x가 뭐냐에 따라서 6의 약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1 같은 경우는 참이지. 하지만 7 같은 경우는 거짓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참이 되는 것들이 이제 유한개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다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1, 2, 3, 6이 되겠지. 조건도 역시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있어. 조건도 이제 명제처럼 보통 이제 소문자로 P, Q 뭐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조건 P에 대해서 어떤 이제 조건 P가 예를 들어서 뭐 X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는 6의 약수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치면 이걸 부정하게 되면은 not P가 된다고 했었지? 이것도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지. 역시 또 이제 조건에서도 부정이 두 번 들어가면 긍정의 표시가 되는 거니까 그냥 P로 표현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존재하잖아?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제가 참이 되는 것들만 모아놓은 집합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명제에서 표현하는 이 조건하고 P라는 조건 이제 명제에서의 표현이고 이거를 집합으로 바꾸면은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우리가 이제 집합 표시할 땐 대문자로 표시한다고 배웠으니까 네,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같은 설명이야. 얘랑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P집합으로 한번 구해보면은 1, 2, 3, 6이 되겠지. 얘랑 같은 말로 설명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내용. 자, 조건에서 이 부정했을 때 쓰일 수 있는 말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또는이라는 단어가 있다.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야. 그리고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이고. 근데 우리가 집합에서 또는을 뭐라고 배웠었냐면은 합집합으로 배웠거든. 그래서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서로 반대 개념이구나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이제 P 또는 Q 괄호해놓고 전체 부정을 하게 되면 이 부정을 마치 이제 분배 법칙, 드모르간 법칙처럼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얘는 not p, not q. 그리고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고, 반대로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조건 P라는 게 있고 조건 Q라는 게 있을 때 조건 P는 그러니까 조건이 단독으로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명제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명제의 처음 조건이 뭐였냐면 참거짓이 확실하다 했거든. 근데 조건 같은 경우는 X가 뭐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지. 그렇기 때문에 얘 혼자 단독으로 있다면 얘는 명제가 아니야. 그런데 조건 두 가지를 연결을 해버리면은 얘는 명제가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P라는 조건이 있다고 칠게. 2는 짝수다. 2는 짝수가 아니라 X는 짝수다라고 할게. 그리고 Q도 X는 2의 배수다. 이런 설명이 있다고 치자고.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야. 자, P이면 Q이다라고 설명을 해. 화살표를 해놓고. 이건데 얘를 이제 뜻을 한번 풀어서 써보면 X가 짝수면 X는 2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이제 P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게 이제 Q가 되는 거지. 근데 이면이라는 표현에서는 이면이라는 표현이 이제 화살표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조건 두 개 연결해보면 이 두 개가 참거짓인지 확실히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X가 짝수라고 쳐. 그러면 2의 배수가 맞냐를 보면은 맞는 말이지. 3이거든. 이런 식으로 참거짓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 이면이라는 단어의 앞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거를 결론이라 그래.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는 자주 쓸 표현은 아니야. 가정, 결론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면. 그럼 중요한 거는 이 표시를 좀 우리가 앞으로 약속을 해야 되는데 P이면 Q에다가 만약에 참이다라고 쳐. 그럼 동그라미 표시를 해. 내가 해봤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참이다. 그럼 동그라미. 거짓이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 위에다가 X를 표시를 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참거짓을 따질 일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이냐를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이냐는 기본적으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집합으로 따졌을 때 P이면 Q이다라고 치면은 얘도 이제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니까 이거에 맞는 진리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P집합, Q집합. 그래서 집합을 구해봤을 때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포함할 때 이때만 참이라고 하는 거야. 뒤에가 앞에를 포함해야 돼. 그리고 이거 이외의 상황은 전부 다 거짓이야.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함하지 않을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그래서 참인 경우는 무조건 집합을 뒤에 걸 구해봤을 때 앞에 있는 거를 포함을 해야 돼. 그런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저렇게 설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진리 집합을 구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거든.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스킬을 설명을 해줄게 내가. 그다음에 이제 발례라는 게 있는데 발례가 뭐냐면 만약에 P이면 Q에다가 거짓이야.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참인 거에는 이유가 없어. 맞으면 맞는 거야. 근데 거짓일 때는 이유를 꼭 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 거짓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걸 발례라 그래. 이거는 딱 하나만 있어도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돼.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이런 말인데 여기를 이제 P라고 잡고 여기를 Q라고 잡았을 때 P이면 Q이다거든. 얘는 거짓이야. 그럼 발례를 하나 예를 들어보자. 소수는 거의 대부분 다 홀수인데 그 중에 딱 하나가 아닌 게 있어. 그게 뭐냐면 2가 있지. 요게 이제 발례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명제는 굉장히 유명한 명제인데 소수인데 홀수가 안 되는 거는 이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들은 이제 너가 접해볼 문제들은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발례가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어. 하나만 예를 들면 돼. 자, 명제의 참 거짓인데 명제는 말 그대로 참 거짓이 확실한 문장이나 식이지만 참 거짓을 따지는 게 주 목적이야. 지금부터는 참 거짓이 확실한 애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참 거짓을 따지는 방법을 배울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뭐뭐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 뒤에 거 나눠지거든. 이거에 대한 진리 집합을 한번 구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x 곱하기 y가 0인 거야.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 앞에 있는 x는 0 그리고 y는 0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로 표시를 할게. 그리고 x는 0이 아니고 y는 0. 그 다음에 x는 0이 아니야. 그리고 y는 0. x는 0이 아니고 y가 0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 근데 요것들을 한 번에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 또는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A 집합, B 집합이라고 치자면은 A 합집합 B인 거지. 아무튼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이거라고 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뒤에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요거는 굉장히 또 자주 나올 거라서 내가 한번 미리 설명을 하자면 이게 실수일 때는 둘이 합쳐서 0이 된다? 둘 다 0인 거야. x는 0, 그리고 y는 0. 둘 다 0이 아니고서는 이게 합쳐서 0이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요. 그럼 얘는 집합으로 따져보자면 A 집합, B 집합이라고 했을 때 A 합집합이고 뒤에 거는 A 교집합이잖아. 그럼 이게 포함을 할 수가 있을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긴데? 아니지. 이건 틀린 거야. 그럼 얘는 거짓인 거야. 자,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2번. 2번에서는 이제 근을 구해보면은 x제곱이 4니까 될 수 있는 게 이제 플러스 a, 마이너스 a 두 가지가 있겠지. 얘는 확실하게 집합으로 표현이 돼. 자, A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 해보면 x로 한번 묶을 수 있거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 근이 0도 포함돼서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총 3개야. 그럼 포함하는 게 맞지. 이게 참인 거지.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집합의 표현대로 따진다기보다는 나는 이제 예시를 좀 들어주는 게 좋다고 봐. 한번 볼게. 앞에 있는 거.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 더해서 0보다 큰 게 굉장히 많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랑 3,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2,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음수, 양수, 양수, 양수. 그 다음에 뭐 0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 조건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x랑 y랑 곱해서 0보다 크다고 돼 있거든? 이거는 양수, 양수랑 음수, 음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 양수인 조건이다. x랑 y랑 합쳐서 0보다 커. 그러면 양수, 양수야 이런 말이야. 꼭 그래야 돼? 아니지. 반례가 뭐가 있을까? 이게 있지. 그러니까 벌써 지금 반례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틀렸고. 마름 모임은 정사각형이다. 이거 사각형 관계는 내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 이거는 꼭 한번 정리해줘. 사각형이 있다고 칠게. 사각형은 큰 집합으로 따졌을 때 얘는 선분 4개에다가 각 4개만 있으면 사각형이라고 그래.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다리꼴이 있어. 사다리꼴은 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사각형의 조건에다가 플러스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사각형보다 더 안쪽에 있는 집합인 거야. 왜냐면 사각형 성질도 갖고 있고 추가로 뭔가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다리꼴이 더 작은 집합이 되겠지? 작은 집합이 되면 될수록 조건이 훨씬 더 많은 거야. 다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조건이 뭐냐면 사각형의 성질 플러스 두 쌍이 평행해. 그러니까 사다리꼴 안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 한번 해보면 만약에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 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고 쳐. 얘는 맞는 말이야. 평행사변형하고 사다리꼴 집합을 그림으로 봤을 때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제 참이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 4번에 보면은 마름모이면 정사각형이다라고 설명한 내용은 마름모랑 정사각형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집합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자,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이 있어. 직사각형 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마름모라는 집합이 있거든. 근데 직사각형하고 마름모는 전혀 다른 내용이야. 마치 남자 여자처럼 전혀 교집합이 없는 내용인데 유일하게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합쳐놓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정사각형이라고 해.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가장 작은 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4번을 보면은 마름모이면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
마름모를 포함한다는 얘기야. 정사각형이 더 제일 작은 집합이라 했지? 안 맞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x가 무리수이면 x제곱은 유리수이다. 이거는 뭘 유도한 거냐면은 x가 무리수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루트를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3이야. 그럼 루트 3 제곱하면은 3이니까 유리수 맞잖아.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반례가 있어. 반례가 파이. x를 파이라고 하잖아. 얘는 파이는 3.14 소수점이 주르륵 나가잖아. 그거에 대해서 제곱을 해. 제곱을 해도 얘는 무리수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반례가 되는 거지. 그게 틀린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매번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번이나 아니면 3번 같은 경우는 얘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써봐야 돼. 그 중에서 오른쪽을 만족을 못 시키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랑 y랑 곱해서 0이다? 그러면은 0, 0. 아니면 이쪽은 뭐 딴 거? 0. 아니면 이쪽이 딴 거?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맞는지를 확인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조금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 2번은 이제 계산하면 되고, 방정식이니까. 방정식하고 오히려 부등식 같은 경우는 포함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쉬워.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수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 5번 같은 거는 루트 3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우니까 파이 같은 경우를 아예 반례를 외워야겠지. 무리수에서 아무튼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얘가 루트랑 파이거든. 이 두 가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명제 문제이지만 문제가 이제 진리집합 내용을 물어보게 되면은 집합 문제로 넘어가. 그래서 P이면 Q에다가 참이래. 자, 이게 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얘를 집합으로 바꿨을 때 P, 뒤에는 Q. 그랬을 때 이게 이걸 포함하면 되지. 이게 참이거든. 그럼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집합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자, Q가 P를 포함한대. Q가 크다는 얘기는 이게 맞는 걸 찾아야겠지. 자, 그러면은 Q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1번 틀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체에다 여집합을 해보면 드모르간 법칙이지. 여집합 해보면 얘는 Q로 바뀌고 여기는 반대 방향 바뀌고 얘는 P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Q는 P를 포함한다고 맞는 거야. 2번 맞고. 그 다음에 3번. Q에서 P를 빼면은 공집합이다? 틀렸지. 이 부분이 남지. Q에서 빼면. 그 다음 얘는 Q가 더 작다는 얘기니까 틀렸고,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 Q의 여집합. 이 부분하고 P를 합치면 전체 집합이다? 아니지. 이 부분이 B잖아. 틀렸지. 자, 명제 P 또는 Q. 일단 P 또는 Q면은 진리집합 바꿨을 때 대문자 합집합 Q야. 이게 얘는 R집합. 얘가 이제 거짓이다라는 건 얘가 얘를 포함을 못하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P 합집합 Q가 R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P 합집합 Q가 전체가 다 안 들어가는 건 아닐 거야. 안 들어가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P 합집합 Q면 여기잖아. 여기에서 R에 지금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지. A가 이제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가 되겠지. 자, 이번엔 부등식 문제야. 부등식 문제에서 P집합, Q집합, 참이 된다라 했으니까 Q가 P를 포함하는 거지. 그럼 부등식 그림으로 봤을 때 Q가 마이너스 3분의 A부터 10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참이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왼쪽 거 먼저,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같아도 돼. 두 번째는 오른쪽 A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 곱했을 때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여긴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둘이 이제 동시에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야. 이 문제는 개념이 조금 헷갈려. 말이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는 편인데, 이게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굉장히 어렵게 나와.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 편이야. 어쨌든. 모든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얘가 참이 되려면 다 맞아야 돼.
이 명제가 하는 말이 한 개라도 틀리는 판례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면 거짓인 경우는 뭐냐? 딱 하나라도 판례가 생기면 얘는 거짓이야. 그러니까 완벽주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이제 모든이 들어간 단어에 대한 내용이지. 예를 들어볼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실수 x라고 아예 처음에 얘기를 해놨지. 이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복수수까지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곱을 하게 되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i 같은 경우는 제곱하면 크게 나오지. 근데 실수 범위 내에서는 제곱을 하면 다 0보다 크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참이지. 거짓으로 내는 경우는 뭐냐면 등호를 빼버려. 등호를 빼면 0일 때를 빼버린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 문장 자체로만 본다면 거짓이야. 관례가 뭐냐면 0대네. 그래서 딱 하나라도 아니면은 얘는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자,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우는 얘는 되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라고 보면 돼. 얘는 딱 하나만 맞으면 참이야. 무조건 하나만 맞으면 돼. 2개 맞아도 되고 3개 맞아도 되는데 하나만 맞아도 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거짓인 경우는 진짜 한 개도 안 맞는 이런 경우를 거짓이라고 하는 거야. 자, 기억부터 어떤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이 1보다 작다요. 자, 이거 근을 한번 구해볼까? 이거는 인수분해해보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지. 부등식 근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야. 자, 그러면 어떤이잖아? 어떤의 개념 다시 한번 한 개만 맞아도 참이고 다 틀려야 거짓인 거야. 그러면 어떤 실수 x 중에서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실수 중에서 이런 숫자 있지. 얘는 실수잖아. 얘는 참인 거야. 한 개라도 맞으니까.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비슷한 결로 디귿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자, 또 한번 어떤이 들어가면은 한 개만 맞으면 돼. 자, 그럼 얘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해보면은 1부터 2지. 1부터 2 사이에서, 자, 얘는 자연수야. 1부터 2 사이에 자연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게 없는 거야. 공집합이지, 아예 집합 자체가.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든은 다 맞아야 돼.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돼. 요게 이제 모든. 그 다음에 하나라도 틀린다면 거짓인 거야. 자, 요 부분에 대해서 0보다 크다인데 이거는 이제 부등식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부등식 중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를 함수로 그린다면 다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다 위쪽에 그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이 없어야겠지. 판별식 한번 해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보면 근이 없지. 그러니까 근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함수가 붕 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지. 단 한 개도 그렇지 않은 게 없지. 다 맞지. 얘는 참인 거야. 자, 리을은 요 근을 한번 구해보면은 4랑 5지. 4랑 5 찍어놓고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범위가 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인데 한 개라도 빠지는 게 있니? 그러면 이제 4랑 5 사이에 지금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요 부분 안에 자연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연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비어있어서 찜찜하지만 자연수만 생각했을 때는 맞는 말인 거야. 참인 거지. 다 맞는 거야. 자, 이번에는 역하고 대우의 관계를 볼 건데 이거는 이게 개념이 막 굉장히 헷갈려. 그래서 한 번에 정리를 싹 한번 해줄게. 일단 역이랑 대우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P이면 Q이다라는 이제 명제를 배우고 있거든. 이 기본 명제에 대해서 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위치를 바꾸는 거야.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의 위치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책에는 없어. 근데 예전 그 개념에는 있어. 이라는 내용이 있어. 이는 뭐냐면 부정하는 거야. P이면 Q이다를 이 전체를 부정하게 되면은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거든. 이걸 이제 부정. 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얼마 전에 이게 삭제됐어.
그리고 이제 책에는 뭐가 돼 있냐면 이제 대우가 있거든. 내가 이 설명을 왜 굳이 하냐면은 대우를 이해하기 위해서야. 대우는 역 플러스 2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리 바꾸면서 부정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P이면 Q에 대해서 위치 바꾸고 부정해버리면은 not Q이면 not P다가 되겠지. 이게 이제 대우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래. 일단 얘는 명제고 역을 한번 얘기해볼게. 자, 역은 뭐뭐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게 P, 뒤에 있는 게 Q라 그랬어. 자리를 바꾸면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게 이제 역이야. 그 다음에 대우는 위치도 바꾸면서 부정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이 1이면 X는 1이 아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명제와 대우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 이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이거를 예제로 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명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보자. 앞에 있는 거는 1밖에 없어, X가. 근데 얘 뒤에 있는 거는 제곱해서 1인 게 두 가지가 있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뒤에 있는 집합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참이지. 맞는 명제야. 그 다음에 역을 한번 볼게. 얘 같은 경우는 제곱해서 1이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있고 뒤에 있는 건 1밖에 없지. 포함을 못하지. 얘는 거짓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 이거는 설명을 하려면은 이게 지금 이거 자체로 설명은 굉장히 어려워. 아? X가 1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X가 설명이 따로 없지. X가 실수인 집합들을 싹 모았다고 치자. 실수 엄청 많지. 이 중에서 1만 딱 하나 빼는 거야. 이 수많은 숫자 중에서 1만 하나 뺀 거. 얘 같은 경우는 수많은 숫자 중에서 마이너스 1하고 1만 뺀 거. 그럼 누가 더 큰 집합이니? 전체에서 1만 뺀 거랑 전체에서 2개 뺀 거랑 얘가 더 크지.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맞는 거야, 참.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게 같다보다 같지 않다가 설명이 되게 어렵지. 그럼 이러고 매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어렵거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이게. 자, 어떤 명제가 참이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프리패스가 그냥 무조건 참이야. 관계가 그런 거야. 명제가 참이면 자동으로 대우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리고 반대로 명제가 거짓이다. 그러면 대우도 거짓인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명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겁나 헷갈려 이거. 어떤 명제 자체가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역으로 대우를 구하는 거야. 이 문장의 대우는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잖아. 그러면은 이제 같지 않다가 나온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쉽지. 이걸 통해서 참거짓을 따져. 만약에 참이야. 그러면 반대로 원래 있던 명제도 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 문제의 의도가 그거야. 자, 그럼 역은 명제나 대우랑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얘가 참이고 얘는 거짓인데 참이 나올 수도 있고 얘가 거짓일 때 얘가 거짓일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 전혀 없는 거야. 3단 문법은 가장 중요한 설명이 되게 유명한 설명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인데 사람은 죽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사람은 죽어. 근데 나는 사람이야. 그럼 결국 나는 언젠간 죽는다. 이런 표현이 3단 문법이야. 이거를 수학적인 문장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인간이다, 사람이다를 P, 죽는다를 Q라고 했을 때 P이면 Q이다, 참이야. 그 다음에 얘는 새로운 내용이니까 R로 갈게. R이면 인간이다, 사람이다, 아까 P였었지. 그럼 지금 이게 화살표 방향이 R이면 P고 P면 Q니까 결국은 R이면 Q겠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3단 문법이라고 그래. 자,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단해라. 일단 1번부터 할 게 많아, 여기선.
일단 명제부터. 자, 이 명제가 맞는지 한번 볼게. 왼쪽은 x 2지. 오른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2에 2개지. 이렇게 포함하니까 참이지. 맞다고 할게. 자, 그럼 자동이야. 대우는. 대우도 참이야. 자, 앞으로는 이제 의심 없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대우는 어떻게 쓰냐. 이거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바꾸고 부정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면 x-2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역을 한번. 역은 해봐야 돼. 명제랑 관련이 없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면 x-2는 0이다. 근데 아까 집합을 구해놨을 때 이쪽이 더 많고 이쪽이 더 적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라는 얘기야. 다음 2번. 자, 명제는 x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자, 해볼게. 둘이 곱해서 x랑 y랑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랑 y가 순서대로 이제 플러스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있지. 두 가지야. 그러면은 이쪽은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 이건 이제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라면 이쪽이 더 조건이 많지. 경우의 수가. 근데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이쪽이 더 적은 집합이니까. 그래서 이건 거짓인 거야. 자, 그럼 대우도 볼 것도 없이 이것도 거짓이야. 대우는 이거 대우 쓰는 것처럼 알려줄게. 자, 0보다 크다를 바꾸려면 부정하게 되면은 0보다 크다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어. 부등호가 바뀌면서 없던 등호도 만들어줘야 돼. 만약에 등호가 있었으면 없애버리면 돼.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고란 뜻인데 얘는 또는으로 바꿔야 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x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대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명제가 거짓이니까. 자, 역을 한번 볼까? x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랑 y랑 0보다 큰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플러스고 플러스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둘 다 플러스면 둘이 곱해서는 플러스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아까 풀이가 좀 다르지. 곱해서 0보다 큰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말로, 그러니까 언어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도 가능해. 참이야. 세 번째 명제. 참인가 한번 볼게. 삼각형에서 A랑 B랑 각이 같다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흐름대로 한번 보자고. A, B, C에서 C는 어떤지 몰라. C가 B랑 A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일단 A랑 B는 각이 같아. 그럼 얘는 이등변이라고 할 수 있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이 상황을 집합으로 표시를 이건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언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맞는 경우도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대우는 자동, 참인 거지. 자, 한번 보자. 이면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삼각형에서 위치 바꾸고 이제 부정을 해버리면 말이 되게 이상하거든?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삼각형 ABC에서 각 A랑 각 B가 같지 않다. 말이 좀 약간 이상하잖아. 지금 여기서 조건은 P랑 Q라는 조건이고, 이거는 약간 이제 겉절이야. 그냥 설명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을 좀 예쁘게 바꾸려면은 삼각형 ABC에서 이 삼각형 ABC가라고 하는 게 맞겠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그러면은 각 A랑 각 B가 같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조금 예쁘게 바꿔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확인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역을 한번 볼게. 역은 이것도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각 A랑 각 B가 같다는 얘기야. 자, 이등변이면은 A랑 B가 같은 것만 이등변이라고 보는 거냐? 아니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A랑 B랑 같은 경우도 물론 있고, B랑 C랑 같을 수도 있지. C랑 A랑 같을 수도 있고. 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집합으로 따지면. 여기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안 되지. 거짓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변형 문제 162번을 이제 예로 한번 들어서 보여줄게. 어떤 명제가 있어. 자, 보면은 같다가 아니라 같지 않다가 나와 있지. 자, 같지 않다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계산이야. 차라리 이럴 거면은 명제가 참이긴 참이래. 그럼 이거 말고 대우로 가. 대우는 어떻게 되냐? x가 3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는 0이다. 이런 말이잖아. 얘도 참이란 얘기거든. 그럼 x가 3이란 얘기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자, 다음 명제 중에서 여기 참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1번은 여기를 한번 써볼게. 이 말 그냥 다 생략하고 x제곱 이 y제곱보다 크면 x가 y보다 크다야.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러면은 얘는 맞는 말이냐? 이 집합을 한번 생각해보면 x가 y보다 클 수도 있지. 근데 이거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잖아. x제곱 빼기 y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있잖아. 이렇게 나와서 아니다. 이거 말고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이게 낫겠다. 제곱해서 클 때는 이런 경우가 있지. 예를 들어서 x가 3, y가 1. 원래 x가 y보다 커. 제곱했을 때도 크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마이너스 2랑 1. x랑 y랑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크거든, 현재는. 근데 제곱을 하잖아? 4고 1이니까 바뀌어버리지. 그러니까 제곱해서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반례 때문에 이건 이제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닌 거를 찾아야 돼. 명제는 시험 볼 때나 뭐 그냥 문제집 풀 때나 보면 다 맞는 것처럼 보여. 생긴 게. 그래서 반례가 뭘까? 뭐가 틀렸을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어쨌든 저 반례 때문에 아닌 거고. 자, 2번은 이거야. 이건 여기지. 여기면은 반대로 가야지.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렇게 가야겠지? 자,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 안에 포함이 되면 그럼 B는 A에 포함되냐? 자, 이럴 수 있지. 지금 이런 그림에서 보면은 B 교집합 C면은 C 자체거든? A 교집합 C도 C 자체야. 그러면 C는 C다 해서 포함관계 이렇게 되는 건데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크다도 있지. 그래서 이게 같은 개념, 같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이 말이 맞거든?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B가 A를 포함하는 거냐? 아니다 이거야. 지금은 교집합이 아니니까, 포함한 게 아니니까. 이런 예를 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아무튼 간에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C가 이제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이 말은 맞지.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역은 거짓이지. 다음 3번. 3번은 여기니까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지. 요거 계산해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거든.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이쪽이 더 큰 집합이 돼버리니까 포함 관계가 안 맞지. 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자, 4번에서는 요거랑 요거를 한번 보자. 얘는 2고잖아. 2고는 교집합의 개념이야. 그리고 얘는 A 곱하기 B가 0이 된다니까 얘는 합집합의 개념이어야 돼. 그러니까 요걸 해석을 해보면 A는 0 또는 B는 0이야. 왜냐면 A나 B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돼. 그럼 곱해서 0이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인 건데 지금 여기니까 얘이면 얘 이다로 가야 되잖아. 그럼 이쪽이 더 큰 집합이 돼버리니까 틀렸지. 그다음 5번. 5번은 이쪽 조건하고 이쪽 조건인데 일단 A는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둘 다 플러스란 얘기고 일단 이쪽 한번 볼게. A랑 B가 곱해서 0보다 크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겠지. 그랬을 때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A랑 B는 부호는 다른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숫자가 절대값이 더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A가 플러스 5, B는 마이너스 3.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에 얘를 하나 둔다면. 0보다 크구나. 미안. 그럼 이거 둘 다 플러스네? 이게, 그러네. 더해서 0보다 크니까. 둘 다 0보다 크다다. 그럼 이거이면, 이거이다. 인데, 지금 보면 얘랑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참이야. 자, 여기서는 3단론법을 풀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3단론법은 첫 번째, 일단 아는 걸 다 써야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게 P이면 Q이다. 그럼 두 번째는 not R이면 not Q이다.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지, 명제.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라고 했었지. 이거의 대우를 구해보면은, not Q이면 not P이다. 이쪽은 Q이면 R이다가 되겠지. 그럼 이제 두 개였던 명제가 지금 네 개로 늘어나 버렸지. 이 중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보면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그럼 결론은 P이면 R이다가 되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3단 논법으로 나온 이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우도 참이야. not R이면 not P이다. 그래서 총 6개가 나와. 2개에서 시작했는데 6개가 나오는 거야. 이 중에서 이제 고르면 되겠지. Q이면 R이다 있고, P이면 R이다 있고, not R이면 not P다 있고, 얘도 없네. 4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표시 한번 볼까? 우리가 보통 이제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면 여기다 동그라미 친다 그랬잖아. 근데 이 동그라미 표시는 우리가 이제 참거짓을 모른 상태에서 내가 판단을 해보니 참이 맞다. 그랬을 때 표시를 하는 거고,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 짝대기 2개 들어가는 거 있지. 이건 참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2개가 참인 상태야, 지금. 자, 여기 이제 명제. 그럼 대우는, 이거의 대우는 Q이면 not P이다. 요거의 대우는 not Q이면 R이다. 대우 나왔고, 이것은 이제 3단론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R이다. 그럼 P이면 R이다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3단론법 나왔고, 이거에 대한 대우인 not R이면 not P이다. 또 나오지. 이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건데, 지금은 문제에서 봤을 때 이제 집합으로 바꿨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명제만 주어지면 되게 쉽잖아. 그래서 집합으로 바꾼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명제로 바꿔보면 P고 Q의 여집합이면 not Q거든. 이게 이제 이쪽으로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 명제 자체가 맞는 말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Q이면 not Q이다. 1번이. 1번 맞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2번은 P이면 R이다. 인 거네. P이면 R이다. 또 있겠지. 그 다음에 3번 좀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방향을 잘 보면은 포함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4번은 R부터 시작해서 R이면 not P이다 이거야. R이면 not P이다는 문제에서 나온 게 없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5번도 설명을 해보자면 not Q이면 R이다. not Q이면 R이다는 여기 있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요거를 이제 분배해서 P는 R에 포함된다. 요집합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얘도 맞고 얘도 맞아야 되는 그런 명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바꿔보면 이거잖아. P는 R이다 있지. 얘 같은 경우도 P는 not Q다 있어. 둘 다 있기 때문에 교집합 성립하지. 둘 다 맞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틀리는 명제야.